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마진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 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 4월 16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관련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중국이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의 하루 변동폭의 확대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중국은 환율 자유화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갔으며 위안화는 보다 시장 지향적 성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을 기점으로 달러 대비 위안화의 새로운 하루 변동폭은 환율 기준 가격에서 상하 1%가 될 것이라고 중국 인민은행은 토요일 발표하였습니다. 하루 변동폭은 2007년 5월 상하 0.3%에서 0.5%로 확대된 이후 0.5%에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널리 예상되어 왔던 변동폭 확대는 위안화에 대한 전망이 어둡게 나타나고 위안화 평가 절상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감소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최근의 데이터들은 중국의 무역 수지가 보다 균형 잡혀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마도 저렴한 노동력과 값싼 위안화로 인해 중국 제품들이 세계 시장을 휩쓸고 대규모 무역 흑자를 기록하던 시대의 막이 내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은 2월 314.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부진한 수출 성장을 보여주며 3월 54.5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원자바오 총리 및 인민은행 관계자 등 중국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위안화의 거래 범위 확대를 허용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해 왔습니다. 이들은 위안화가 공정가치에 근접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결정은 중국의 1분기 성장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완화 정책 시행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나왔습니다. 중국 성장률은 8.1%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의 인 8.9%의 이전치를 모두 하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이 최근 발언은 FOMC가 완화 정책에 대해 약간 매파적으로 돌아섰다는 시장의 의심을 확인시켰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17명의 FOMC 위원 가운데 9명의 발언은 대체로 패드가 현재의 통화 완화 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를 줄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지난 3월 FOMC 성명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금과 같은 전망에서는 3차 양적 완화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매체는 평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패드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의 연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6월에 끝이 납니다. 다음 FOMC 회의는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이때까지 경제 지표가 더 악화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비둘기파에 가까운 제닛 앨런 부의장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끝내는 것이 긴축 정책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은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6월에 나올 것이란 전망을 고수하겠지만 이는 분명히 앞으로 두 달 동안 나오는 경제지표, 특히 고용지표가 매우 악화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달 FOMC 의사록이 나온 이후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을 66%로 전망했던 데서 3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CNBC 조사에서도 향후 12개월 내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은 38%로 전망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48%였습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ECB 고위 관계자는 IMF 보유고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약속할 것을 유럽의 각국에서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이번 주 예정된 워싱턴에서의 회의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마찰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은 금융위기로부터 글로벌 경제의 보호를 돕기 위해 그 역할을 다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유로존 긴급 구제금을 1조 달러로 확대시키기로 한 유럽 지도자들의 약속 및 IMF에 대한 2천억 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른 IMF 멤버국들의 IMF 자원 증대에 대한 기여를 기대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다음 주말 워싱턴에서 열릴 IMF 봄 회의에서 확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MF 대출의 상당 부분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게 대출된 현재의 시점에서 유럽의 지역 국가들에 대한 추가적인 IMF 자금 지원의 설득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및 다수의 신흥 경제국들은 유럽이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유로존 붕괴가 올해 시작될 수 있다고 캐피탈 이코노믹스가 전망했습니다. 그리스가 올해 탈퇴할 것으로 보이며 유로존이라는 통화동맹도 올해 붕괴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로존 붕괴는 2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ECB의 유동성 공급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며 거시 경제적 환경 악화가 심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은행들은 여전히 상당한 리파이낸싱과 어려운 경제 상황, 엄청난 추가 자산 상각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며 유동성 공급은 유로존의 뿌리 깊은 경제 문제를 다루는데 실패해 문제국들의 전망이 여전히 암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스페인 재정 우려가 심화되면서 스페인의 국가 신용보험료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지난주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다시금 기록했습니다. 스페인 5년물 CDS 프리미엄은 520 베이스포인트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탈리아 5년물 CDS 프리미엄도 438 베이스포인트로 10 베이스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스페인 은행들이 사실상 신용시장에서 배제당하면서 지난달 ECB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소식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스페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지난주 초 수립한 금년도 고점을 시험할 단계까지 상승하며 스페인이 유로존 채무 위기의 다음번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13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 은행들은 ECB로부터 지난달 사상 최대 규모인 3,163억 유로를 차입했습니다. 이는 2월 차입액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다음은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금일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많은 날입니다. 그만큼 지표 발표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되는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시 30분 캐나다의 대외증권 매입과 미국의 소매 판매 및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의 경우 소비자들의 판매되는 상품의 월간 판매량을 수치화한 지표로서 소비자의 수요적 측면과 신뢰도 면에서 가치 있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주가의 강세 및 달러 약세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같은 시간에 발표되는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는 뉴욕 내 중추 핵심 제조업에 대한 사업 조건 등을 평가로 이루어지며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제조업 경기의 호조를 나타냄에 따라 달러 약세의 영향을 줍니다. 22시에는 미국의 장기 해외 자본 순유입이 발표됩니다. 해외 자본이 미국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유입을 뜻하며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주가 강세 및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길 17일에는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유로존의 ZEW 경기 전망, 미국의 건축 허가 건수 및 캐나다의 기준금리 결정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